네, 안녕하세요. 수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써니즈 함께 성장 채널의 전성희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써니즈 함께 성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성희입니다. 써니즈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써니즈님 만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되게 많은 영적인 스승님들을 만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을까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을 지금까지 몇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만났더라고요. 근데 한 분 한 분 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기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 그 부분이 거의 공통적이신 것 같아요. 특히 영성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봤던 유명하신 피아니스트 분이라든지 그런 분도 영성 쪽으로 얘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결국에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안쪽으로 조금 더 그 방향이 향해져 있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포괄적인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부분들이. 그리고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맞는 부분들이 또 있고, 또 저한테도 맞는 부분이 있고, 근데 어쩔 때는 저랑 별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게 또 맞는 말이 돼서 저에게 다시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스승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즘 써니즈님은 어떤 걸 느끼셨을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가장 크게 바뀐 것 중 하나는, 일단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일단 알아차림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내가 내 생각을 바라볼 수가 있네? 요 관점이 저에겐 너무 커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크게 전환이 된 어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어떤 선생님한테 가갖고 그 알아차림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고 제 혼자 어떻게 보면 독학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현실을 사는 거랑 어떤 관련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습관들이 있었고, 어떠한 무의식에서부터 현실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있고, 이걸 발견함과 동시에 알아차림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을 다시 잡아갖고 나은 방향, 좋은 방향, 그런 쪽으로 방향을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기하고 재밌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내가 먼저 빨리 배우는 게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저보다 이제 어린 동생들이나 어른들이지만 전혀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인데 괴로워하고 이러신 분들, 특히 가족, 친척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이것을 소개를 하고 현실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제가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또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요새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난 스승님들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이나 제일 인상 깊었던 경험 같은 게 있으신지? 피아니스트 김지윤님 네. 기억이 남는데, 마음 공부 쪽은 아니었고 피아니스트셨는데, 그 이야기를 감에 들어보면 마음 공부랑 너무 닮아 있다, 그리고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음 공부를 실제로 들었을 때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전달하기도 그렇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일단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걸 가지고 거기서 느꼈던 관객들과의 그 하나된 그런 느낌들,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은 법상 스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기는 하고, 왜냐면 첫 번째 인터뷰였고 처음으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 답을 주신 분이시기에 기억에 많이 남고, 하루님 같은 경우도 기억에 많이 남고, 왜냐면 너무 쉽게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갖고 그때 저는 뭔 얘기인지 잘 몰라서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는데도 또 대답해 주시고 또 대답해 주시고 그걸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갖고 조금 더 감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넓어진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전부 현실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됐는가 안 됐는가 라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마음 공부 사실 지금 컨텐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맨 처음에 마음 공부에 발을 들이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어쨌든 유튜브를 시작할 때에는 마음 공부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마음 공부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 동기부여 채널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에 회사를 다니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동기부여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 그 막 방전됐던 에너지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고, 저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찾다 보니 점점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제들이. 그러다가 보니 나중에 딱 돌아보니 잠재의식 그리고 내면아이 이쪽으로 많이 컨텐츠가 되어 있었고, 조금 더 가니까 알아차림, 현존, 깨달음 막 이런 쪽으로 주제들이 싹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다, 발을 디뎠다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이클 싱어의 책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을 바라볼 수 있구나를 처음으로 느꼈고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내 몸과 감정과 생각이 기존에 느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며들으셨네요. 네. 나도 모르게.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써니즈님이 생각하시기에 마음 공부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다라는 게 있으신지. 네. 마음 공부를 저는 세발의 피 아직 유치원생이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면 뭐 엄청 오랫동안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발을 뗀 상태라고 저 스스로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핵심은 나를 들여다보는 건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건데, 이 부분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현실이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잡고 들어갈 것이냐, 그냥 지금 마음이 편한 거 여기에 초점을 맞고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 초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게 되고 받아들여지고 보이는 부분이 또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초점을 한번 잘 잡고 들어가야지 이 길이, 결국에는 뭐 다 통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가느냐가 조금 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이게 지나온 그 습관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게 솔직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돌아보면 그때 그게 솔직한 게 아니었네? 이런 것들이 또 많고, 좀 더 솔직하게 내 마음, 감정 이런 부분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 솔직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솔직함이 있어야지 마음에서 일어난 것과 행동하는 게 반대로 가지 않고 일치돼 갖고 조금 더 수월하게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요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자기를 들여다볼 때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 써니즈님만의 이렇게 내면을 돌아보는 어떤 루틴이랄까? 아니면 좀 좋아하는 방법이랄까? 네, 가장 편안한 방법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게 그거죠.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뭐 책을 그대로 낭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글 쓰는 작업이, 원고 쓰는 작업이 제 내면을 돌아보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매일매일 유튜브를 만들 때에는 매일매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낭독 위주였고, 왜냐면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내면을 좀 더 많이 들여다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요새는 조금 더 방향을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부분에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도, 글 쓰면서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면은 조금 더 많은 영감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거의 보니까 한 3, 4년 동안 책을 본 것 같은데 네. 그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도 책을 읽으면서 뭔가 무의식적으로 쌓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도, 그 방향성도 그쪽으로 점점 가게 되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 안채 마음공부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도 저는 못 왔을 것 같고. 고맙죠, 유튜브가. 그래. 감사합니다, 구글. 그러면 써니즈님은 물질적인 풍요랑 영성 사이에서 균형을 되게 잡는 거를 열심히 탐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써니즈님이 생각했을 때 그 둘 사이의 균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결국에는 마음하고 행동하고 일치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하고 행동하고 불일치될 때,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돌아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행동하고 마음하고 이게 잘 안 맞을 때 그거를 그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 자체가 안 되거나 내 스스로 어떠한 그 막을 잡고 벽을 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현실에서도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근데 이 마음하고 행동이 일치가 됐을 때는 이게 고속도로 틀린 것처럼 쫙 가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그렇게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가도 관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내가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은 뒤에 생기는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고하게 결정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거의 뒤돌아보지 않고 이게 딱 합쳐지면서 쫙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일들도 다 풀리고 물질적인 풍요 같은 부분도 다 그렇게 쫙 풀리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확고하게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요거가 확고하지 않은데 내가 확고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볼 때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처음에는 솔직하게 내가 본다고 해도 솔직하게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솔직하게 보는 작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솔직한 게 있네, 더 솔직한 게 있네, 더 솔직한 게 있네, 이게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알아차림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까지고, 나머지 그 주변 환경, 사람들이나 어떤 이상한 정말 기적 같은 일들, 그런 것들도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막 상승을 탔을 때 구독자 수도 막 늘어나고 조회수 늘어나고, 그때도 그랬고. 그러면 마음이랑 행동이랑 일치가 되면 그 외적인 문제들은 저절로 풀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일치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네. 그렇군요. 근데 솔직함이라는 게 저도 공감이 되네요. 어느 순간에나 가장 솔직한 게 답이다라는 걸 저도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솔직했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하지 않았다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느낌이 어떻게 보면 포장된 것들, 포장이 이게 내 진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장이었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또 저를 포장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나라는 게 자꾸 포장이 돼서 가운데 갇혀버리거든요. 어둡게. 점점 더 그쪽으로 어둡고 외롭고 그쪽으로 더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장지를 뜯으면 뜯을수록 들어오는 빛이 더 많아진다고 해야 될까? 좀 더 편안한 느낌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드는 느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딱 봤더니 나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혼잣말을 하는데도 혼잣말을 이쁘게 하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내뱉기 전에 생각으로 이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로 내뱉는, 나 혼잣말인데도 그래서 이것도 포장인가 해갖고 한 번은 차 안에서 생각 굴리지 말고 나온 대로 한번 짓거려보자 해갖고 차 안에서 막 짓거려봤어요. 그래서 막 나오는데 처음에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야, 화내면 안 돼. 그러면 딱 브레이크를 딱 걸려고 하는 것을 또 알아차리고 그냥 내지르자 하고 막 차에 혼자 있으니까 막 하다 보니까 화가 갑자기 계속 나더니 결국에는 막 눈물이 터지고 혼자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슴 쪽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그 육신적으로 몸에서. 그러고 나서 하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한번 쫙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솔직함에서 찾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그 내면의 작업이 솔직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느낌인 거네요. 편안한 느낌이 그래도 느껴지면 그게 내가 포장지를 계속 씌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커플씩 벗기고 있는 거네? 라고 하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책에서나 다른 분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초보였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법상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법상 스님한테도 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라고, 어떤 기준으로 보면 돼요? 했을 때 마음이 점점 편한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게 초보자한테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잘 이게 뭔 얘기하고 지나쳤는데, 그 당시에도 법상 스님이 만약에 스님들이 물어봤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제 저도 느끼기에는 편한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게 조금 더 괴로워지고 두려워지고 보기 싫은 것들마저도 이것도 올라오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구나. 네. 왜냐면은 숨겨져 있던 것들이 올라오니까. 네. 근데 그걸 마주하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 번 작업하고 할 때 너무 힘들고, 2번 하면 조금, 3번 조금 더 점점 이런 것들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편안한 느낌이라는 거에 너무 매이면 그것도 집착이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작은 편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접근조차 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영성 공부를 저희가 하다 보면 현실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냥 내 마음이 바뀌면 현실도 바뀔 거다. 이런 말씀을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써니즈님도 이거랑 관련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엄청 시게 경험을 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써니즈는 구독자를 돈 주고 샀다, 뭐 사기꾼이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상한 이야기들을 써니즈 채널에 다는 게 아니고 김상훈님 채널, 그 나탐님 채널,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근데 써니즈 구독자님이 그거를 보시고 연락이 오셨어요.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막 싸움이 나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구독자님들하고 여기 이제 분들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댓글을 통해서 저에 대한 그러니까 써니즈에 대한 저에 대한 어떠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런데 나는 마음 공부를 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이 달려있던 그 주인분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이러이러 상황이고 다른 건 모르겠고 나 마음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똑같은 답변이 왔는데 마음을 조금 더 잘 들여다 보셔라. 그러니까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이 현실에도 나타나는 법이니까 라고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똑같이. 상상도 못했거든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지 일단 그때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그냥 내 힘든 거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정말로 그런가? 하고 바라봤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막 화가 나고 손이 떨리고 감정이 막 요동치고 이게 싫으니까 이거를 밀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한 게 좋은 건데 불편한 거는 나쁜 거야. 그래갖고 밀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밀어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안 밀리니까 더 힘들고 불안하고.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항하고 있다, 밀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고 알아차리게 돼서 그냥 관찰만 하고 있었더니 처음에는 점점 더 커져요. 감정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온몸을 다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막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했더니 결국에는 어떤 게이지가 쫙 쌓이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갑자기 180도 확 바뀌는 것처럼 전환이 한번 확 일어났어요. 별일 아니네? 별일 아니네가 그냥 돼버렸고 몸에서도 긴장되어 있었던 느낌들도 싹 사라지고 그러면서 눈물이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결국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들이 발견이 또 됐죠. 그러니까 더 깊숙이 있었던 부분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걸 싫어하는구나. 왜 또 들어가고 해보면 버림받는 게 싫구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괜찮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딱 전환이 딱 일어나는 순간 댓글들도 멈췄었어요. 그때 막 악의적으로 쓰이던 댓글들도 싹 멈춰지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저는 마음하고 현실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론이라고밖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지식 아니면 어떤 그냥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내가 지금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믿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들이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만약에 현실하고 내면하고 일치한다면 지금 당장 여기에 뭘 확 갖고 온다든지 이 정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능성만 열어두고 근데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많이 있다라는 그 증거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찾아가면서.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방금 뭐 물건을 갑자기 공중에서 확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바딤 젤란드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트랜서핑 책에서 우리가 꿈의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잖아요. 꿈의 세계는 그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 즉시 눈앞에 나타난다. 뭐 아스트랄계도 그렇고. 그런데 이 현실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타르처럼 끈끈하대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한번 흔들면은 찰랑하고 흔들리잖아요. 근데 타르는 한번 이렇게 확 흔들면 꿀렁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현실의 특성 자체가 물이랑 타르처럼 여긴 타르라서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고 시간 지체가 있다고 그게 특성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원래 써니진님처럼 그럼 바로 여기 앞에서 뭐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약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막 벽을 통과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면 어떤 분들은 엄청 확실하게 믿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엄청나게 갈리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선택을 그러니까 그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보류해 놓고 일단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그냥 지켜보는 상태라고 해야 될까? 스스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약간의 증거 수집처럼 돼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쪽으로 저절로 삶이 데리고 간다는 느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정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잘 지키고 계신 게 오히려 유튜브 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들으면 다 믿거든요. 네. 나 같은 사람은 유튜버가 안 된다. 컨셉이 확실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함이라는 부분이 유튜브에 어디까지 솔직함을 보여야 되지? 라는 부분까지 가거든요. 네. 이게 그 내면하고 마음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합치됐을 때 확 제가 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믿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용기가 안 나요.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릴 수 있는 어떤 요것도 솔직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얼굴 조금 이렇게 드러내고 내 생각 조금 얘기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그 솔직함이 완전하게 드러냈을 때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보시는 맞아요. 분들에게. 거기까지는 제가 관찰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해보시면은 저요? 솔직함 하니까 써니즈님 영상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하나가 있었던 게 누구를 만나시기 전에 카페를 가셨어요. 써니즈님이. 네네. 카페를 가시고 거기서 댓글을 읽다가 눈물이 나셨다고 했나? 네네. 그래서 우는 그 모습을 다 카메라에 담으신 거예요. 자기 우는 모습을. 그리고 솔직히 저 같으면은 부끄러워서 안 올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용기 있게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뭐 써니즈님한테 얘기를 드린 적은 없지만 이 사람 너무 멋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멋있다는 얘기를 저쪽 나를 부끄러워서 나를 보고 해. 아무튼 써니즈님 그 영상 보고 나서 용기에 감탄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해지네요. 그냥 올리신 이유? 그게 이제 낭독을 매일매일 하다가 막 이제 전화는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내면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보는 것을 조금 줄이자 라고 했던 시기였고 근데 그게 너무 안 놓아지는 거예요. 낭독을 매일매일 해왔고 그럼 매일매일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럼 매일매일 돈도 이렇게 올라가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수행이었으면서도 일이었고 이랬는데 하루를 일을 안 해. 하루를 수행을 안 해. 이 빈 시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원래 매일매일 하다가. 그래서 이 불안한 이 감정 중에 있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구독자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지? 조회수가 더 이상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그런 고민들도 엄청 많았고, 불안감. 그렇게 해서 그 전 영상인가? 뭘 하나 딱 올렸는데, 보통 평균 그 댓글이 조금 나오면 한 30개? 많이 나오면은 뭐 100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날 조회수가 막 300 몇 개 막 이렇게 달린 거예요. 댓글이. 네. 그러니까 우는 영상 바로 직전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올린 게. 그래서 그 첫 영상에 이제 제가 막 청소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그 인터뷰 전에 기다리면서 이제 댓글 보려고 봤는데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응원?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눈물이 막 나는데 이거는 리얼리티다 싶어갖고 카메라 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댓글을 읽으면 슬퍼. 슬픈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네, 감동.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것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죄송해요. 아니 뭘 죄송해요. 펑펑 우세요. 어떻게 휴지를 준비를 못했어? 괜찮아요.
그 영상을 이제 계속 만든 이유가 영상 만드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왜 재밌느냐를 봤더니 이것도 최근에 컨텐츠 올리긴 했었는데 영상을 그러니까 유튜브 하기 전에 대학생 때 영상을 만들어서 선배들을 보여줬는데 선배들이 엄청 좋아하고 엄청 감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막 개발 소발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너무 좋았고 그 느낌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게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영상 만드는 작업이 재밌다, 즐겁다, 기쁘다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그 내가 주려고 했던 그분들에게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기쁨을 뭔가 받는 그런 느낌? 내가 주려고 했었는데 받은 느낌? 네. 여기에 와서 오는 어떤 그게 많더라고요. 저 울프예요. 멋있어요, 그게. 이제 써니즈 채널이 약간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써니즈 채널은 뭐뭐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써니즈 채널은 뭐뭐일 것이다. 의 뭐뭐를 채워 넣으실 수 있으실지. 기존의 써니즈는 마음 관련된 주제의 북튜버였고 그리고 앞으로는 여행 유튜버, 마음 관련된 여행 유튜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적인 여행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인 여행도 같이 하면서 할 것 같아요. 살짝 언급은 유튜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여행이 좋은 점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크게 바뀌지 않는 안정된 곳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벗어났을 때에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막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영감들도 올라오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경험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했을 때 밖으로도 안으로도. 근데 저는 또 유튜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견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또 공유하고 그런 선순환이 될 것 같아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좋긴 한데 지금까지는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고 그러려고 하면 부딪혀야 된다. 그래서 여행이 그걸로 되게 괜찮은 저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말 던져놓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네. 근데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1막에서는 이것저것 지식도 탐독하고 하다가 2막이 돼서야 이제 진짜 실천에 옮길 때다 하고 진짜 여행도 다니시고 진짜 실전으로 내가 그걸 소화해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게 중요한 게 유튜브를 채널 개설하고 이제 구독자가 확 많아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네. 하면서 무서웠는데 그 유튜브 보면 인사말 다는 영상 만드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빵꾸난 양말에 이렇게 인사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소개할 때 책이나 동기부여 관련된 마음 관련된 것들 소개를 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실제로 한 것들을 공유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책만 봤던 거고. 근데 이 다음 버전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랬었네요. 그대로 되고 있네요. 그대로 되고 있네요. 신기하다. 네. 자기 예언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써니즈 구독자님들은 써니즈님한테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은 관찰자의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써니즈님을 관찰하는 관찰자.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알아차림으로 관찰하듯이 조금 더 넓은 개념에서 나 자신을 또 바라보는 관찰자. 그래서 그 관찰자분들의 시선은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의 그 관찰보다 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만 보더라도 제가 왔던 길을 조금 이렇게 또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앞선 곳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내 상황에서 똑같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스펙트럼이 엄청 넓더라고요, 구독자님들이. 그러니까 나 혼자 보는
나 혼자만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개념에서의 알아차림인 것 같아요. 그 구독자님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써주시는 단어가 이제 도반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주시고 네. 도반인 것 같다, 그리고 공감이 많이 간다, 그런 말도 많이 써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찰자이자 도반이다. 마지막으로 네. 그냥 재미로 넣어봤는데 써니즈로 삼행시 짓기 괜찮으실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생각 아직 안 했는데 그냥 한번 그냥 막 즉석으로 그냥 한번 즉석으로 좀 해볼까요? 질러볼게요. 자, 써, 써니즈는 니, 니 다시 니, 니체는 아니지만 오, 즈, 정말 팀장님 한 번. 해보실래요? 잠깐만. 이거 나 그 무한도전의 무한도전 멤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박명수. 써 써니님 니 이랑 나랑 동갑이거든. 오, 맞아. 즈 정말 네가 멋있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 오. 오, 뭐야? 연습해 오신 거 역시.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나 잘한다. 즉급. 잘한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살려내네. 이렇게. 가보실까요? 저요? 써! 써니즈님, 니 네가 정말 좋아. 즈 정말 좋아.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마지막. 마지막. 써, 써니즈는 니, 니들도 좋아. 즈. 정말 좋아. 이게 이렇게 살려지네. 이거는 집단 지성인가요? 아니면 집단 영감인가요? 오, 재밌다. 네, 멋진 마무리. 멋진 마무리였어. 네. 자. 이거 그냥 약간 고정으로 넣을까? 인터뷰. 좋다. 다음에 하루님 오시면 하루로 이행시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건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편하게 해 주실 것을 알고 편하게 왔기 때문에 정말로 편하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삼행시 두 분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영감 받는 게 되게 좋은데 영감을 많이 주시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써니즈니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이미 저희 채널보다 구독자 수가 몇 배나 많으신데 큰 채널. 혹시라도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고정 댓글에 채널 그리고 인스타 계정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1일 1답이라고 써니즈님 책이 나온 게 또 있어요. 저는 이거 읽고 이제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